오랫동안 암호화폐 하면 거친 서부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2025년 암호화폐가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법자 대신에 거물급 기관들이 들어오고 먼지 날리던 술집이 번쩍번쩍한 거래소로 바뀐다. 이게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 중심에는 바로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의 판도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뒤집어 버릴 엄청난 규제의 파도가 물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곳 바로 워싱턴 DC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년간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을 싹 걷어내는 획기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규칙들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지니어스법. 이건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는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죠. 두 번째는 클래러티법인데 이건 어떤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인지 아니면 원유 같은 상품인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줘서 혼란을 없애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 CBDC법. 이건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보다는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더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법들이 드디어 게임의 룰을 명확하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월가의 큰손들이 왜 투자를 망설였겠어요?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그 안개가 싹 걷히면서 암호화폐가 진짜 주류 시장으로 들어갈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규칙이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마치 댐 수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발만 살짝 담가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작정하고 뛰어드는 거죠. 이 변화의 규모,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블랙록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무려 72%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2%요? 이건 그냥 물이 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에만 머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 BTCC 같은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 계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규칙이 딱 발표되자마자 불과 한 달 만에 210%가 급증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게 눈에 보이죠? 이건 저희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월가의 거물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규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드디어 튼튼하게 완성됐고 이제 그 위로 돈이 쌩쌩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큰손들은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정작 일반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세요. 시장은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건 아마 시장 전체가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아직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얘기를 넘어서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성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정말로 쓸모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죠.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세상과 안정적인 현실 금융을 이어주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그냥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에 일부러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이제는 우리 손에 잡히는 실제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 체인링크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옮겨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유니스왑은 은행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24시간 열려있는 디지털 장터 같은 곳이죠. A부는 이제 기관들도 안심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튼튼한 대출 플랫폼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혁신적인 활동들이 벌어지는 중심 무대,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역시 비트코인이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두고 월스트리트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JP모건, 이쪽은 아주 강력한 강세론자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앞으로 금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가치가 오를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캐시 우드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놨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역할을 일부 가져가면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월스트리트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거죠. 둘째, 월스트리트에 진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기술은 이제 투기 단계를 넘어서 실생활에 쓰이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뭘 의미하냐?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신원 확인 같은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친 서부 시대를 끝내고 주류 시장으로 들어온 암호화폐는 과연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공평한 혁신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기존 금융 강자들을 위한 또 다른 놀이터가 되는 걸까요? 어쩌면 2025년 이후의 시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